이번 시간에는 종양 유전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양 유전자는 한마디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포유동물이 출생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유전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암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양 유전자는 정상적인 세포에 존재를 하고요.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제어하며 분화 발생 등의 기능의 주요 작용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에도 있는 그런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종양 유전자는 잠재적인 바이러스 암 유전자로 존재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발암 물질이나 발암 요인에 노출이 되게 돼서 트리거,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면 종양 유전자로서 활성화되어서 암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유전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발암 물질이나 방사선 등과 같은 발암 인자에 노출이 됨으로써 작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발암 물질에 의해서 종양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종양성이 활성화되고 평상시와 다른 단백질을 생성하여 암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진전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까지 발견된 종양 유전자는 580여 종이고요. 이 종양 유전자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양 유전자를 종류별로 구분해서 용어를 살펴보게 되면 원발암 유전자 또는 원종양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프로토 온코진이 있고 그리고 종양 유전자 온코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양 억제 유전자인 튜머 서프레스 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용어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원발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종양 유전자나 종양 억제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발생하지 않고 인체의 정상적인 세포 내에서 존재할 때를 원발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 온코진 같은 경우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유전자로서 정상세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고 발암성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 트리거가 되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정상세포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암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유전자로 종양 유전자의 전구 단계 유전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 유전자의 전구 단계 유전자인 원발암 유전자가 발암인자, 발암 요인에 노출되게 되면 이것이 원래의 종양성이 활성화되어서 종양 유전자로서 암성화로 진전이 되거나 아니면 종양 억제 유전자 기능을 억제해서 그러니까 종양세포가 생겼다고 해서 다 암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이 종양세포로 돌연변이가 일어났지만 종양 억제 유전자가 기능을 잘한다고 하면 이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사멸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억제 유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억제되어서 암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양 유전자는 원발암 유전자에서 어떤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서 종양 유전자로 방아쇠가 당겨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졌다고 보면 되겠죠. 종양 유전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암 물질에 의해서 스위치가 켜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발암 유전자 프로토 온코진의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해서 종양 유전자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온코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양 유전자로 돌연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세포 증식 신호가 없어도 세포 증식을 유도해서 정상적인 세포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을 생성하고 활성이 일어나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죠. 그럼으로써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세포들이 과도하게 증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그런 유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양 유전자와는 반대 기능이죠. 종양 유전자는 세포 증식 신호가 없어도 세포 분열과 증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암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종양 억제 유전자 같은 경우는 종양 유전자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포 분열과 증식을 못하게 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세포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서 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종양 유전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이 더 이상 세포 분열과 증식을 못하도록 막아주어야지 되는데 막지 못하게 됨으로써 암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체 내에서는 원발암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종양 유전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금방 암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잘 기능을 해서 이 종양 유전자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세포 분열과 증식을 잘 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암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양 억제 유전자 기능이 고장이 나서 종양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을 했을 때 세포 분열과 증식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면 암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 상실은 세포의 과도한 성장, 여기서 세포라고 하는 건 비정상 세포겠죠?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암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원래 정상적인 세포에도 세포 손상이 일어나서 손상 부위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2차적인 손상이 가해진다 그러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고 암으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정상적인 세포에서 종양 유전자인 프로토온코진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근데 프로토온코진은 암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암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발암물질에 의해 노출이 돼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도록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이 종양 유전자는 실제적으로 종양 유전자로서 활성화되어서 세포 분열과 증식을 빠르게 하고 암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억제 유전자가 잘 기능을 한다고 하면 종양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종양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돌연변이 종양 세포 분열과 증식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BRCA1, 2라고 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를 예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RCA1, 2는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과 관련되는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세포 손상이 발생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BRCA1, 2가 기능을 잘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암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발암물질이나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억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종양세포의 억제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서 유방암과 난소암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RCA1, 2라고 하는 프로토온코진, 종양 서프레스 프로토온코진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정상적인 BRCA1, 2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6 내지 87% 정도로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남소암 발생률은 27 내지 44%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RCA1, 2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생하지 않는지 조기 검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조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을 하면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암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BRCA1, 2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방 한쪽에만 암이 발생했더라도 양쪽 모두 유방 절제술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게 되면 또 BRCA1, 2가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정상적인 유방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난소에도 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RCA1, 2 원발암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서양에서는
유방암 발생률이 25% 내외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7 내지 8% 정도에서 유방암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고지방식이나 고단백식이 이러한 식습관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 발생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원래 정상적인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BRCA1, 2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때문에 DNA 손상을 회복하고 암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BRCA1, 2가 기능이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이 손상된 부위에서 세포 분열과 증식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BRCA1, 2 유전자 검사는 어떤 때에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BRCA1, 2 검사가 권장됩니다. 그리고 BRCA1, 2 유전자 변이가 밝혀진 환자의 가족인 경우에도 BRCA1, 2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4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발병한 조기 유방암 환자인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가슴에 유방암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그렇고요. 유방암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도 암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BRCA1, 2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에서도 유방암이 발생했다든지 상피성 난소암 환자도 BRCA1, 2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